자, 그럼 이제 12페이지 11번부터 보시면 되죠. 자, 11번. 과실주 정제가 덜 된, 정제가 불충분한 중류주, 가짜 양주등을 마신 후에요. 두통, 현기증을 일으키며 심하면 실명,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독물질은 그랬습니다. 과실주에서 발견이 될 수도 있고요. 정제가 덜 된 불충분한 중류주라든지 가짜 양주 같은데 이런 데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메탄올이죠. 정제가 불충분한 증류주에 메탄올이 그대로 아직 함유되어 있을 수도 있고, 그다음에 가짜 양주 같은 거 만들 때 마실 수 없는 메탄올을 섞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과실주 같은 경우는 발효하는 과정 중에 팩틴으로부터 생성이 될 수도 있죠. 그래서 메탄올이 됩니다. 그래서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런 증상들 말고도 시신경에 손상을 줘서 실명까지도 갈 수가 있죠. 자, 그래서 11번의 답 3번이 되죠. 자, 11번의 답 3번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12번 농약과 관련된 내용의 연결이 옳은 것 그랬습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실제 시험 문제, 교육청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건데요. 자, 우리 농약하면 이제 잔류농약 같은 경우 각각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종류들 파악해주면 웬만한 문제는 푸실 수가 있는데요. 먼저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? 오늘 나누려던 프린트 6페이지에 보면 자, 농약을 문제를 일으키는 방법에 따라서 나눠놨는데요. 콜린 에스터라제의 작용을 저해해서 문제가 되는 게 유기인제, 카바메이트제가 있었죠. 근데 이런 유기인제와 카바메이트제는 둘 다 콜린 에스터라제의 작용을 저해해서 체내 아세틸콜린이 축적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. 유기인제는 잔류성은 약한데 독성이 상당히 강한 편이죠. 자, 그래서 주로 급성 중독을 일으키는데요. 파라치온, 말라치온, DDVP, 디아치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. 그 다음에 카바메이트제는 유기염소제 대용으로 원래 개발은 되었으나 문제를 일으킨 방법은 유기인제하고 유사했었죠. 근데 유기인제와는 달리 가역적이라서요. 속성이 좀 약한 편입니다. 누구보다 약하냐면 유기인제보다요. 네, 분해 배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장 독성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알디캅, 카바릴 이런 것들이 있죠. 자, 그다음에 아코니타제 작용을 저해서 문제가 되는 거 유기 불소지입니다. 대표적으로 프라톨, 푸솔, 니솔 이런 것들이 있죠. 자, 그다음에 독성은 약한 반면에 잔류성이 강해서요. 주로 만성 중독을 일으키고요. 그다음에 지방, 신경 조직이 축적되어서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거 유기 염소제였죠. 대표적인 게 DDT, BHC, 알드린 이런 드린제 같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요. DDT가 가장 잔류성이 강했어요. BHC, 알드린보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농약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와 이제 그 각각의 종류들을 파악하는 게 기본인데 딱 그 기본에 관련된 문제가 바로 12번 문제였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중에 옳은 거 찾아라 그랬는데 보시면은요, 유기염소제 그랬더니 인체 지방 조직이 축적이 되고요, 신경, 지방 조직이 축적되고 DDT가 있었죠. 자, 그다음에 유기수은제 그러면 급소. 여러분 유기수은제도 수은이 붙어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은 다 만성이죠. 만성 중독이 더 많고요. 그다음에 디아치논 이거 하면 이거 뭘까요? 인제 농약이었잖아요. 그 다음에 유기불소제, 그럼 아코니타제 작용을 저해하는 거 맞고요. 카바릴, 여러분, 카바릴은 유기불소제가 아니라 카바메이트제입니다. 그 다음에 유기인제, 그러면 콜린 에스터라제의 작용을 저해하고 파라치온이 대표적이죠. 자, 그래서 이 중에서 연결이 바른 거 1번입니다. 자, 그래서 11번의 답 1번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13번. 해썹 준비 5번째 단계에서 5단계에서 각각 수행해야 할 절차에 대한 설명인데요. 옳지 않은 것 찾아주세요. 자,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단계가 해썹팀 구성이거든요. 자, 해썹팀 구성 일정에는 해썹팀을 구성하고 역할을 분담해주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 제품의 특징 기술에서는 제품에 대한 이해와 위요소의 식별을 위해 제품의 공정흐름도, 그 다음에 사용자 범위에 대한 특징을 기술한다. 공정흐름도 작성하는 거, 이거 뭐 언제 하는 거냐면 공정흐름도 작성 단계, 4번째 단계에서 하는 거죠. 틀린 거 2번이네요.
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인 제품의 용도 확인 단계에서는 해당 제품의 사용 방법, 대상 소비자를 파악하는 거고요.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공정 흐름도를 현장 확인하는 게 있었죠. 자, 그래서 13번에 옳지 않은 거 2번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 13번의 답 2번이었고요. 그 다음 14번 위해 평가와 관련된 문제예요. 자, 그래서